김천시가 혁신도시 조성이 서서히 마무리돼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하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김천시에서 직접 진행해 기업도시에다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김천시의 모습을 집중 조명합니다. 프로축구 2013 시즌 마감 결과 결국 대구FC는 2부 리그 강등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강등 원인 진단해봅니다. 대구시가 겨울철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복지시설 화재 예방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구 MBC 뉴스데스크는 김천 혁신도시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천시는 지난 1949년 대구 포항과 함께 시로 승격됐지만 그동안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네, 하지만 김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제2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김천 혁신도시가 신도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춰가고 있는데요. 첫 소식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지 선정 8년, 착공 6년 만에 380만 제곱미터의 들판은 말 그대로 상전 100회가 됐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하늘로 치솟고 도로는 시원스레 뚫렸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99.7%로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기반시설은 지난 4월 공공기관 이전함에 따라 이미 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조경공사가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2개 공공기관의 이전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올해 초 우정사업 조달사무소에 이어 기상통신소가 입주를 마쳤고 조달청 품질관리단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이번 달에 입주합니다. 규모가 큰 한국전력기술과 한국도로공사 등 나머지 기관도 청사건설이 한창입니다. 도시의 모습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전 기관 직원을 위한 아파트 입주가 지난주부터 시작됐고 내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문을 엽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혁신도시로 2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만 1,500개, 연간 업무 방문객만 45만 명 정도 예상되고요. 지방세 증대만 100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뒤면 12개 공공기관 모두가 이전을 마치게 됩니다. 옮겨오는 직원만 5천 명이 넘고 상주인구 2만 6천 명의 신도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김천 혁신도시가 지역 신성장 거점 도시의 기대를 안고서 성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네, 김천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KTX와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년 연속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선정되면서 명실상부한 기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은 64년 전 대구와 함께 시로 승격될 정도로 한때 우리나라 주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60, 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근 구미시와는 대조적으로 위상이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인구 14만의 소도시로 명맥을 유지해온 김천이 최근 국토 중심지로서의 이점이 부각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준공된 80만 제곱미터의 김천 1 일반 산업단지, 20여 년 만에 새로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당초 우려와 달리 100% 분양돼 KCC, 코롱 생명과학 등 굵직굵직한 기업 15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거나 짓고 있습니다. 교통이 사실상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통 부분,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저렴한 이제 용지 분양가가 저희 기업으로서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입지적 조건에 힘입어 김천시는 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10대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기업 유치가 성과를 보이면서 또다시 인근에 142만 제곱미터의 2단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초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IT 부품, 특히 최첨단 생명과학, 농자, 종자 이런 식품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김천의 경제발전의 견인차로 삼을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은 물론이고 각종 교통망의 확충도 투자 유치와 도시 발전에 탄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3년 전 KTX 김천 역사가 개통된 데다 최근엔 김천 거제 간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 예타 사업에 확정돼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이 집중되면서 김천시가 반세기 동안 이어진 정체의 터널을 벗어나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네, 김천은 산업도시이기 이전에 농업도시의 면모가 강했습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고 자두와 포도는 김천이 국내 최대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머물 수 있는 생태체험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7년 만에 완공돼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김천시의 부항 다목적댐. 수해 예방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뿐 아니라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갖추고 있습니다. 14.1km에 이르는 일주 도로를 비롯해 댐 하류 공원에 조성된 오토 캠핑장과 야외 무대, 물놀이장과 다목적 체육공간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장은 관광객들을 김천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천 부항댐은 지역의 관광 명소로 널리 알려지고 이를 바탕으로 김천시의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김천시는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조성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교, 신라, 가야 등 3대 문화권 복합 지역의 선도 사업으로 지정돼 총 사업비 1,092억 원을 투입해 내년 1월 첫 삽을 떠 오는 2016년 말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갑니다. 심신치유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전통 한옥촌, 문화박물관과 평화의 탑 등이 건립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하야로비 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인근의 직지사 권역과 증산면 권역 등을 한데 아우르는 관광 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악산 하야로비 직지 건역과 부항댐의 부항 건역, 정산면을 무월구역 청암사 건역과 연계해서 김천시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자두와 포도 등의 김천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활성화해 농산물과 향토 음식, 문화 관광을 연계하는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득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천시가 빼어난 자연 경관과 우수한 농산물 자원을 바탕으로 생태 관광, 농촌 체험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박보생 김천시장을 모시고 김천 혁신도시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2년 연속 선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천 혁신도시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아주 큰데요. 예.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악연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혁신도시는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 발전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국 10군데 혁신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산악연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센터가 앞장서서 농생명 산업이라든지 교육, 의료시설, 또 첨단 교통, IT 융합 이런 거를 연구소를 유치하는 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쉽게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땅값, 토지값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을 중앙부처와 우리 경상북도가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천이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그 R&D 인력, 고급 인력을 데려오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또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급 인력을 데리고 오는데 문제점은 지방 도시가 어디 남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은 혁신 도시 내에 KTX 역사가 있고 또 전국에서 자랑할 만한 문화예술회관과 스포츠 단지가 있고 또 새로운 혁신 도시 내에 멋진 호텔을 짓고 또 멋진 숙소를 짓고 오피스텔 등을 짓습니다. 이래서 어떤 인력이라도 우리 김천에 와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에서 모든 정주 여건을 멋지게 갖추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김천이 기업도시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농촌에 기반을 둔 도농복합도시지 않겠습니까? 예. 농촌 개발도 시정이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요. 농촌 개발 어떻게 잘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엔 자랑할 만한 농산물이 포도와 자두, 호두는 전국에서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고 전국 시장률을 최고로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 단위를 국격화하고 또 지리적 표시제도 만들어 나가고 130억 원을 들여서 산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김천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 우리 농민들이 정말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천 시민분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금년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보생 김천시장과 김천 발전 방향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천 혁신도시 기반시설 공사 준공을 기념해 김천 현지에서 전해드린 뉴스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머지 뉴스는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천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K리그 승강제, 대구FC도 그 덫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힘겨운 시즌을 보내며 한때 희망을 갖기도 했지만 결국 2014년부터는 2부인 챌린지 리그에서 뛰어야 합니다. 대구FC가 강등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서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광주부터 올 시즌 대전에 이어 대구FC까지 시민구단이 있는 광역시 가운데 인천을 제외하곤 모두 2부 리그입니다. 든든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기업 구단과 경쟁하다 보니 어찌 보면 지역 시민구단의 강등은 예고된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구조적으로 시민구단이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걸 가지고 기업구단에 이기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구단 운영에 어려움도 있지만 지난해 동계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등 시즌 초반부터 준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1승도 기록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임한 백종철 감독도 준비된 팀이 아닌 아쉬움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가운데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 또 조직력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제 생각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우승이나 4강 진입과 같은 현실성 없는 목표 상정과 기본적 준비 과정 부족과 그에 따른 감독 교체, 또 열악한 구단 사정과 함께한 단장 사퇴 소동까지 모든 요소들이 합쳐 불러온 강등이란 결과 앞에 과연 대구FC가 어떤 해결안으로 위기를 탈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화재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기 전에 복지시설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새까만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연기에 지식한 할머니들을 구출합니다. 집이 막 대수이 연기 사람은 나오기 힘들었더라. 그러니까 막 앉아있었어. 불길은 작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아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처럼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들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복지시설.
이 같은 요양시설을 포함해 노인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노유자 시설에서 최근 5년간 601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늘 소방안전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복지시설 화재 예방 특별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 펌프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쿨러와 옥내 소화전에 물을 공급하는 소방 펌프를 확인하고 각 층에 전기를 배분하는 배전반도 꼼꼼히 점검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 그다음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검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은 우리가 전문기관과 함께 점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안전점검도 필요하지만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소방교육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어제보다 높게 측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세제곱미터당 86 마이크로그램으로 노약자들이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약간 위험 단계였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저녁부터 차차 중국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대구 2도 등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은 대구 12도 등 9도에서 1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영천시는 어제 부관면 이모 씨의 축사에서 한우 2마리가 소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9월에도 한우 22마리가 소 브루셀라 양성 판정을 받아 살처분됐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소와 돼지, 양 등에서 발생하는 제2종 가축 전염병으로 올해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농가 32곳에서 소 274마리가 브루셀라병에 걸렸으며 지난해보다는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는 지난 7월 대구 달서구를 시작으로 대구 수성구와 경북 구미에 이어 오늘은 대구 북구에서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권 신공항 염원 대구 북구민 한마음 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대구 북구의 성장 동력인 안경과 로봇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신공항이 반드시 조기에 건설돼야 하며 이를 위해 내년 초에 타당성 조사를 곧바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혁신도시로 이사오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교원 배우자가 쉽게 전입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원들의 시도 간 이동은 1:1 교류가 원칙이지만 혁신도시 이주교원은 일방 전입도 허용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정원을 배정받아 이들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대구에 전입할 교원은 3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성영 새누리당 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 전 의원은 대구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터전으로 대구가 성공해야 새누리당도 성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활력 대구, 창조시정, 미래실현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